네,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 몇 안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타임이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주 일주일은 네. 이렇게 수연 앵커를 대신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 점검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이 시간에 두 종목을 안정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더라고요. 12월 말에 바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차트가 바텍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이 있을 때 매수를 하셔야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삼성 전기 한참 전에 12만 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 SDI도 58만 원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CJ 제일제당 그리고 LS 일렉트릭, 삼강 MNT 등등 해서 지금까지 저점에서 매수를 하니까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 판으로 다 정리를 해서 함께 공유를 드렸었는데 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쪽 수요가 약간 부진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노란 명찰을 하나씩 막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비자 발급 제한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경유해가지고 중국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입국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향 관련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가 조금 있었을 만한 종목들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ISC를 공개 방송에서만 딱 짚어드렸었는데 ISC, 아비코전자 등등 말씀드릴 때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DDR5의 지연은 있겠지만 수혜 강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리오프닝의 바람도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만 수혜 강도는 여전할 수 있으니까요. 조정 시에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이 1월 달 또는 12월 연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텍 같은 경우에 1차 되돌림 자리 4만 원 선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4만 원까지는 보유해 나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계속해서 담아보고 4만 원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금요일에 코오롱 인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금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곳이죠. 오늘 장에는 2%대 반등이 나와서 바로 또 수익률 2%대 기록하고 있는데 네. 간략하게 저희 기술적인 면에서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급이 조금 좋은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코드 관련해가지고는 수요의 둔화 정도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 정체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미드 관련된 쪽에서 정말 좋은 수익성 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저렴한 가격적 매력도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은 조금 대형주 중심으로 길게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조금 선별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이어가셔도 좋겠다라고 코오롱 인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흐름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고요. 뒤에 벌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볼 종목인데 열관리 시스템 세계 2위인 곳이고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말씀을 해주셨고 3대 고객사가 무려 현대차, 폭스바겐, BMW입니다. 수익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곳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곳일까요? 자동차 부품이고 열관리 시스템 하면 바로 이 기업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왔습니다. 한우 시스템입니다. 네, 한우 시스템 점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 건 사실 전기차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대표 네.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열 공조 시스템으로 부품사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의 모든 시스템 전환들이 거의 다 마무리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전 세계 부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한 6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 덴소가 2위 정도, 그리고 현대 위아가 36위,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37위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 부품으로의 매출 그리고 경쟁력이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저점이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 쪽
그럼 저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는 순서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한원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열관리 시스템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뒤에 판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듈러 히트 펌프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 추워도 지금처럼 너무 추우면 이 분자의 이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팍팍 줄어드는 모습들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좀 익히 아실 것 같고요. 뭐 열선 핸들이나 엉따라고 하는 열선 시트 같은 것들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바로 주행거리가 또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히터, 온풍까지도 켜게 되면 거의 이렇게 돼서 내가 가고 싶은 거리만큼 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성능이 저하되는가를 느끼게 되는데 저도 아이오닉 5를 타본 그렇습니다. 적이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히트를 틀게 되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엉따를 틀게 되면 바로 그 주행 가는 거리가 훅훅 줄어들고 다시 끄면 훅훅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배터리 성능, 주행 거리와 너무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해야 되는데 열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어하는 기술들이 여기다 첨가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첨가제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반응도 있었고 이제부터는 이 열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식히기도 하고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열을 잘 이용을 해서 공조 시스템,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요, 겨울에는 히터를 틀게 되는데 그 공조 시스템과 다 연계를 시켜서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기차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히팅 펌프 시스템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 중 하나가 한온 시스템이다. 일본의 덴소 기업이 부품 시장에서 매출액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덴소에 이어서 열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 2위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만 하더라도 열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약 60에서 7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신규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다소 높다라는 점이 경쟁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력이 높다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굉장히 높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요. 저희 바로 실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충만 보더라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 2, 3, 4분기 지난해 오는데 2분기, 3분기는 약간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분기, 3분기인데 4분기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이 환연히 4분기가 다시 회복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4분기 실적 시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2년도 저점을 찍고 다시 23년도에 21, 22 모두 다 증가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추이는 24년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매력만 있다 하면 저점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바로 가격 차트를 확인해 본다면 사실 9월 달 뒤로 좀 밀리는 흐름을 나타내서 10월 달에는 저점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 위원님이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을 또 추구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선이 두 개가 있죠. 가장 아래선이 있고 바로 윗선이 있습니다. 윗선이 있으면 대부분 이 윗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아래로 하나 위로 하나 하는데 여기서 만약 매수를 했다면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더 내릴 만한 가능성, 룸이 적은데 거기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매력도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온 시스템, PBR, PER 모두 다 역사적 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조정을 받았느냐?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의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원자재, 원가가 너무 많이 높았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그다음에 항공, 해운, 운임 자체도 너무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요. 원자재 가격들 많이 낮아졌고 운임에 있어서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4분기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격적으로 8,950원 아래 정도 그리고 9,000원 아래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를 이어간다면 적어도 9,000원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9,000원 라인 시작해서 1차적으로 12,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고 차트상으로도 목표 주가를 12,000원까지는 올려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손절가는 8,000원 또는 7,8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7,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800원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다. 오히려 내려갈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분할로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으로는 한온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7,8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고 계시죠.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시황 정확하게 진단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보는 대로 우리도 이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PI, ISM 제조업 지수 함께 동반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설 연휴 조금 긴장감 있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부담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전략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